안녕하세요. 자,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행정법 가셔야죠. 자, 이제 한 주도 거의 이제 중반에 이르고 있고요. 금방금방 가요, 시간. 더 벌써 1월 8일에 1월 8일. 진짜 25년 청사 띠인데, 어찌됐든, 뱀띠 여러분들 모두,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띠라고. 여러분, 띠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1월 1일 아니면 9죠? 아니에요. 그해 절기가 시작되는 최초 절기 시작일이 띠 변경일이에요.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1일 아니에요. 구정 아니에요. 절기로 따집니다. 절기로.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월 8일 수요일. 자, 행정심판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심리화 재결, 심판 소송 같이 공통적으로 된 거 한번 가볼게요. 자, 해양경찰 경위시험인데 행정심판의 심리예요. 여러분, 행정심판 이거 원래 언제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온 거예요? 행정심판 왜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왜 하는지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행정쟁송이다. 그러면 싸울 쟁짤 써갖고 절차 송자 써서 행정심판하고 심판하고 행정소송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원래 행정소송이 쟁송의 본질적인 모습이고요. 다만 행정을 생각한다면 전문적이고 또 행정의 독자적인 그런 걸 생각한다면 행정심판을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량적으로 또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법원의 역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입법부가 법률을 만드는데 입법을 해야 되는데 전문적 입법에 보충이 필요할 때는 행정입법을 하듯이 대량적이고 전문적인, 솔직히 말해서 어저께 과태료가 몇 장 나갔을까요? 어저께 세금융사 몇 장 나갔을까요? 전국 단위로 하면 수천 장이에요. 그게 다 법원에 들어온다? 법원 미어 터져요. 그래서 한마디로 희소한 자원이잖아요. 행정소송은요. 이 희소한 자원을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또 아주 적재적소에 활용하려면 대량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나 전문적인 판단은 아무래도 법원에 오기 전에 행정부 내부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좀 기초자료를 만든다든지 거기서 권리구제가 된다면, 그러면 행정법원으로 오는 것들은 조금 필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헌법의 107조 3항에 보면 여기에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전치 절차로 행정심판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심판을 두고 있는데 이거 헌법에는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가 있을 때만 필요적 전치란 말을 써요. 필요적 전치.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법을 배우면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는 암기 좀 하셔야죠. 공무원, 자, 국공립교원을 포함해서 자, 징계가 나오면 이 징계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국세, 지방세 포함해서 이거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어요. 이 국세는 관세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세금 다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운전면허. 자,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라는 처분이 나오면 이거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감사원, 변상금 재결,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 자,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재결. 이거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는데, 왜 색깔을 노란색으로 썼냐면 이거는 이거 재결주예요. 그러니까 원처분이 없기 때문에 재결만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원처분주의 말고 재결주의고요. 요 세 개는 원처분주의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가져가지만 원처분을 하자 없고 재결만에 고의한 하자가 있으면 또 재결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처분주의.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해양안전심판 사건은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요만큼은 암기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따라서 거기다가 이런 필요적 전치는 사법 절차를 엄격히 준용해야 됩니다. 사법 절차를 준용해라. 왜? 어차피 이거 법원에서 할 걸 대신 전문적이니까 대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법 절차를 준용하다 보니까 80%가 다 사법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20% 정도가 차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자, 행정심판의 고유한 심판만의 고유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요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행정심판에서는. 그럼 나머지 5가지 있거든요. 5가지 대표적으로 이 5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심판이나 소송이나 똑같아요. 대표적인 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심판이나 소송이나 똑같습니다. 집행정지 신청화지권 소송이나 심판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는 뭐다? 여기는 법원에서 하고 여기는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에서 하잖아요. 합의제 행정청. 다르잖아요. 또 여기는 판결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재결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은 있지만 음행 소송이 없죠. 여기는 부작위위법 확인 심판은 없지만 음행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직접 강제가 없어요. 여기는 직접 강제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온다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여기도 간접 강제, 저기도 간접 강제 있어요. 그건 뭐 따로 나올 거 아니죠. 요것만 좀 주시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집행정지 신청 와지권, 여기도 집행정지 신청 와지권. 다만 여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여기는 중대한 피해 발생 우려.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런 것들만 조금만 조심해서 자꾸만 하시면 돼요. 재결, 음행 심판 이거 같이 묶어서. 그 다음에 직접 처분 제도 이런 것들. 또 고지.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고지는 있는데요. 심판만에 뭐가 있냐면요. 고지를 안 했을 때 제재 규정이 있어요. 그건 처분의 위법성과 관계없고요. 기간상 불이익만 줍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행정청, 행정심판위원회, 합의지청. 그 다음에 재결, 의무행심판, 직접처분제도, 이건 신청제도. 왜 신청으로만 안 돼요? 직권이 안 돼요. 마지막 고지의 제재 규정.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그거 이외에 나오면요. 심판이나 소송이나 같이 똑같이 있다. 이거 모르시면 그냥 행정심판 마냥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합시다. 자, 차근차근 나중에 합의제, 재결, 음행심판, 직접처분 신청제도, 고지제도 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기도 5개. 여기도 5가지. 행정심판에서 이 정도는 외워야죠. 자, 볼게요. 행정심판 심리와 재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행정심판은 비공개 절차로 진행을 하고요. 법원에서는 공개 절차로 진행한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뭐다? 구두, 심리와 서면, 심리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5화로 돼 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공개고 법원에서는 구두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 심리를 예외. 이런 것들 좀 암기하셔야죠. 자, 1번 행정심판에 있어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심판이나 소송이나 똑같아. 원래 당사자주의 원칙이고 예외적 직권주의 요소를 가미했다. 두 번째, 행정심판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에 기초된 사실관계가 확정되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 자, 행정심판 끝나고 나서 소송 가서는 행정심판의 결론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데도 반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도 증거조사할 수 있다.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확정돼도 어차피 소송 가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3번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 당연히 안 되고요. 아시겠죠? 왜? 소송이나 심판이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기사동 그 범주 안에서만 처분사유 추가 변경 소변경 그게 이게 당연히 변경이 소송 중간에 심판 중간에 변경은 똑같아요. 4번 당사자 신청에서 위법하지 않았으나 부당한 거부 처분을 한 경우 현행법상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심판, 음행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부작위법 확인 심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처분을 하도록 음행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게 정답. 그래서 아까 5가지 중에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변론주의 적용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도 증거조사할 수 있는 직권주의 요소를 가미했다. 똑같이 들었어요. 할 수 있다. 모순된 판단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변경할 수 없다. 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심판 너무 광범위에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암기하고자 하는 건 하고요. 선생님 그럼 80%는 심판에서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정답 지문은 안 내요. 그 5가지에서 또 5가지에서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서 정답 지문을 냅니다. 저랑 같이 하시면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매일 행정